네,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시험을 좀 깎고 왔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 요즘에 좀 극한 직업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애 혼자보다 애 둘은 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연기금 사회주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연기금 사회주의 자체보다는 최근에 이슈됐던 게 고용보험이 독일에 금리 연동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원금의 80%를 날렸다. 20% 남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따위가 연기금 따위가 그 외국에 있는 파생 상품을 왜 쳐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알아보죠.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 이미 노동하고 있는 사람의 그 일부 임금의 일부와 그 비용과 동일한 비용을 사용자가 지출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 수당 이런 것들을 주는 곳이 고용보험이죠. 그럼 고용보험에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갖고 상당한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가지고도 고용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고용보험이 운영되는 건요, 그냥 일반 금융에 관련된 일과 비슷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맡기면 거기에서 운용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은 이거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죠. 예,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물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지했다라는 거에 서명을 다 들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지금 이따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왜 이따위로 되는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연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연금 같은 연금으로 만들어진 그 개인의 축적된 금액으로 만들어진 기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빨갱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저기 북한이 하는 거다 해갖고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간단해요. 주주가 노동자면 돼요. 주주가 노동자면 사회주의입니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주주가 노동자인 경우 많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광주 쪽인가 그쪽에서 있었던 그 버스 업체도 전원 주주가 노동자고요. 생각보다 잘 굴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이제 연기금 플러스 사회주의다 해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기금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주주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979년에 피터 드러커가 쓴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 한 35%쯤 되는 게 노동자 연금, 그러니까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별도의 다른 또 연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노동자 연금 등의 노동자 소유 기금을 통해 가지고 주식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35%의 연기금 사회주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연기금 사회주의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노동자들의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노동자가 소유하는 방식, 그 기업을 소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존 로머의 그 새로운 사회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산과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은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경영에 대해서 간섭은 할 수 없지만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익과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청산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갖고 노동자한테 줄 수 있는 형태의 소유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전혀 없는 배당주 같은 형태죠. 우선주라고도 하는 그런 형태의 소유가 있겠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일반주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통해서 그 기업 주주 권력을 획득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 형태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1939년인가 로널드 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내요. 이걸로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이 만약에 1대1 거래 관계라 그러면은 기업을 운용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싼 가격의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기업을 만들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본질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권력 관계임을 명시한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로널드 코스의 기업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권력 관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노동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그냥 자산만 분배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소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돈만 받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자 쪽이 훨씬 낫고요. 그러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인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기여하는 게 1대1인데, 노동자도 사용자도 사실 고용보험에 대해서 제어권이 전혀 없어요. 고용보험이 이번에 독일 채권에다가 실패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고용보험이 한국투자신탁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한국투자신탁이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이 한국투자신탁에다가 위탁을 하는 데 있어갖고 노동자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이 그 위험성 높은 파생상품에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자가 관여를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그냥 고용보험이 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한국투자신탁에 해서 수익성 높은 수익성 높은 상품에다 투자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한국투자신탁은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이에요, 이따위로 하니까. 근데 이제 고용보험을 그냥 일반 투자자처럼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고용보험을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요, 고용보험이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업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운용을 함으로써 개판이 날 수 있는 대우조선 같은 데를 발생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용을 할 때 물론 수익성이 나는 주식에다가 사야겠지만, 그 주식이 배당주다 혹은 파생상품, 채권은 왜 산 거야 도대체, 파생상품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매수를 하면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노동자들이 그 운용에 있어 갖고 참여를 해야 돼요. 너는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뭐 노동자 대표나 고용보험 기금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들을 발생을 해야죠. 노동자가 너무 많아갖고 그걸 수렴하기 힘들다,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뭐 말만 그렇게 하면 어쩌나. 거기에다가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노동자들이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식을 사야 돼요. 일반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배당주 사가지고 돈만 따박따박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야 이게 연기금 사회주의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무언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금을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박살이 났다, 기금은 의미가 없다, 기금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거는 글러먹었다라는 식의 비판을 할 거면은, 그냥 그건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신의 무식을 전 세계에다가 알리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일단 그래요. 그리고 사실 연기금 사회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은 이거를 회사 자체, 그러니까 단일 회사에다가 적용을 해도 생각보다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퇴직금을 기금화 시켜가지고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갖고 퇴직하는 사람은 이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 해당 그 주식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약간 변형된 형태의 쿠폰 사회주의예요. 쿠폰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쿠폰밖에 없다. 현찰로 소유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찰로 환산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노동자가 끝날 때만 환산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뭐 사실 뭐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미국에서 칼리다였나 어떤 회사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매우 높은 성장률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노동자가 주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별로 필요 없어요. 네. 파업 같은 것도 발생할 일이 거의 없고요. 노동자가 전원이 주주예요. 일정 부분 주주를 들고 있어요. 물론 대주주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요.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는 노동자 대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어느 정도 지분을 충분히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각각 부문이 있어갖고 노동자들의 대표도 여러 명이 있어요. 각각 부문, 뭐 임금 복지 부분, 그 다음에 뭐 개발 연구 부문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전부 다 노동자 대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노동자가 의견이 섞여 있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노동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로는 사회주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잘 굴러갑니다. 뭐 연평균 성장률이 대충 한 10%? 7년 만에 2배 됐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4년에 내가 봤던 건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욕을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용보험을 왜 저 따위로 운용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운용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고 그 운용이 왜 그렇게 됐고 그런 운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한 게 연기금 사회주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